자, 여기부터는 현대시기 정각갑니다. 현대시기 첫 번째 거장 시바이스. 그 첫 줄 제일 오른쪽에 민간 본색이라고 그랬죠. 원래 젊을 때 어렸을 때 그 목공을 했어요. 목공. 그 가구 같은데 이렇게 그 문양 만들고 이런 거고요. 손재주가 좋았나 봐요. 근데 26세인가 뭐 이때 몸이 약해가지고 그 일도 다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배우던 글씨, 그림 이런 걸로 이제 전념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54세인가 56세인가 때 북경으로 와요. 이제 정말로 한번 출세 한번 하겠다고 오는데 저기 장사라고 하는 지역, 그 모택동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거든요. 뭐 이제 모택동이 주석도 되고 뭐 하니까 좀 왔겠죠. 그런데 예술계, 문화계에서는 아이고 촌놈, 그림도 참 촌스럽네 이런 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앙미술학원이라고 대학교 중국의 최고의 미술대학의 이제 그 초대 총장을 한 서비홍이라고 하는 젊은 그 학장이 이분을 알아보고 극진히 모십니다.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오자마자 모택동에게 발탁이 돼서 그 최고의 미술학교로 이제 그 학장으로 부임을 해서 시바이스를 3번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니까 아이고 나는 뭐 배움도 없고 일자물식이 그림 조금 좀 그릴 줄 아는데 어떻게 대학생들을 가르치겠는가. 그래서 극구 사양을 해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가르쳐본 경험도 없고 하물며 그 대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고는 극구 사양을 해서 돌아왔는데 그래도 3번째 가서 쇼당을 쳐요. 선생님께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은 안 드립니다. 강의는 제가 할 테니 선생님께서는 옆에서 그림만 한 2장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시고 와요. 그런데 또 그냥 선생님 뭐 강의니까 내일 나오셔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때 제일 좋은 차를 보내요. 세단이죠, 세단. 지금 말하면. 근데 그때 뭐 인력거죠, 뭐 인력거. 근데 거기에 그냥 인력거가 아니라 방울을 달아요. 쩔렁쩔렁 소리가 나는. 그러니 이 촌에서 온 노인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최고의 그 대학의 총장이 3번이나 찾아와서 모시고 그것도 세단을 탁 내주고서 그 자기를 거기다 대고 방울까지 쩔렁쩔렁 물리게 해서 학교로 이제 그 출근을 하게 하시니 완전 출세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학교 교문부터 교실에 들어갈 때까지 이 학생들을 쫙 도열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맞이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 1시간은 걸린대요. 자네는 누구 딸 아닌가? 자네는 참 예쁘게 생겼네. 자네는 재능이 좋게 생겼네. 이거 하고 1시간 걸려 들어간대요. 그래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강의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시베이홍 서비용 선생이 이제 강의는 하고 이제 옆에서 그리면은 체본을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한 장만 딱 그래서 붙여 놓는데요. 그러면은 그 옆에다 이제 이렇게 자기 이름도 써서 뭐 하도록 이제 이 학생들이 자꾸 꼬드기는데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한 번도 그거 낙관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아예 뭐 거기 역할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불만이고 여학생들은 아무리 알랑방구를 켜도 못했다는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하여간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은 또 자기 집에 딱 가면요
종이가 여러 개 붙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마누라를 함부로 찾아오지 마세요. 괜히 우리 마누라한테 뭐 부탁해가지고 작품 얻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와서 값 깎을 생각하지 마시고, 반절짜리 한 장은 얼마고, 또 외국인 데리고 와가지고 번역비 쪼로 해서 그림 하나 얻어갈 생각은 추호도 마세요. 내 그림 반절짜리에다가 매미 한 마리를 그려주면 플러스 얼마입니다. 새우 한 마리를 더 추가하면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다 써놨어요. 또 심지어는요, 아는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저 새우 한 마리 그려주세요. 새우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자네는 돈을 얼마나 가져왔는가? 얘 5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려요. 그런데 위만 그리고, 새우 위 머리만 그리고 밑에는 물결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생님 왜 그 몸뚱아리는 안 그리세요? 500원어치 그렸어. 그러면 몸뚱아리 어딨어? 물속에 들어있잖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인데 500원만 가져왔다 그러니 반만 그려주고 밑에는 물결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하게 자기 그림값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남쪽에 대가가 있어요. 오창석한테 무시도 많이 당하고, 정말로 이 시바이스는 오창석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를 따르고 넘어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품 하나를 좀 갖고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진사증이라고 오창석 제자를 통해서 그런 전원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창석이 흔쾌히 한 장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 한 장을 받아들고 정말 많이 임모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사증이라고 하는 그 오창석 제자, 그림도 잘 그리고 다른 능력도 많고 인품도 좋고 또 그 화상이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저기를 기획을 해서 일본으로 전시를 50명을 데리고 가요. 근데 일본에서 대박을 친 거예요. 오창석이 그 당시에 단연 최고의 작가였는데 오창석 것은 거들떠보지 않고 시바이스 거를 국내에서 판매 가격이 몇 배에 팔려나가요. 그것도 몇 장이 한꺼번에 확 팔려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일약 스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시바이스예요. 이 사람은 조금 촌스럽고 그야말로 못 사는 촌사람이에요. 그런데 목공의 그 경험이 있어서 독특한 품격이 나와요. 그리고 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약간 좀 천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민간인들한테 먹혀든 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당 체제하에 명색은 민간이 최고인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인이 성공한 어떠한 케이스를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뭔가를 문화 패권, 경제 패권과 문화 패권, 이거를 노리는 이 시대와 잘 맞아서 최고의 작가로 띄워요. 그리고 중국의 건국 아버지인 모택동의 고향 친구잖아요. 고향 사람이잖아요. 친구는 아직 안 됐지만. 자, 뒤를 보겠습니다. 네, 앞에 거하고는 좀 독특해요. 좀 필액도 약한 듯 하면서 참 기이하고요. 또 이게 사선이 들어가요. 그동안에는 정각이 수평 수직이 위주인데 거의 사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선이 들어가면 자칫하면 경박해 보여요. 그런데 과감하게 사선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획기적인 정각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빨간 부분과 하얀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필액이 얇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철판처럼 강렬한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선비, 말하자면은 그 덕 있는 선비처럼 후중한 맛은 떨어져요. 그게 이제 현대적 정각이 된 거죠. 과거 근대적 선비 양반의 전각에서 평민의 정각, 그야말로 그 경박한 사람들, 뭐죠? 그냥 대중예술화되는 여기에 결정적 계기가 돼요. 그래서 민간 본색, 우리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 있죠. 주윤발이 홍콩에서 총싸움 잘하는 본색이라는 게 진정한 그런 뜻이죠. 민간 본색 재백석 정각입니다. 우리 이 사람의 글씨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얼만큼 정각과 유사한지, 그리고 어떠한 이미지가 있는지, 특히 장법을 잘 레이아웃을 잘 눈여겨 보시면은 자, 네, 오른쪽 뭐예요 이거? 농사꾼들이 농사 지을 때 쓰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 갈퀴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그렸어요. 세상에 문인화로. 문인이 어떻게 이런 걸 그려요? 천박하게. 여기에서 중국의 그 동양의 회화사에서 획기적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그림이라고 하는 게 천한 사람들이 그린 거잖아요. 그냥 손재주만 있는 사람들, 장인들이 그렸다가 어느 시기에 아유 이런 이 천한 사람들아,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시도 한 수 써야지 되는 거지, 시서와 일체 아닌가 이러면서 폼을 잡았는데, 그게 최소한 약 1300년 때부터 아니다, 1300년 한 700년대 정도인가요? 이때부터 쭉 내려온 전통 문인화의 그게 재백석이 와서 무참하게 변해요. 그러면서 그래 너나 잘하세요 문인들이요, 그러면서 이런 걸 그려요. 그리고 글씨도 보세요. 되게 천하잖아요. 후중하니 후덕한 맛이 없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묘한 매력이 있어요. 자, 제일 왼쪽에 한 작품인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대련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해위 용세계, 바다는 용의 세계이고 운시 학가향이라 이렇게 썼어요. 구름은 학의 고향이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면요, 모택동 주석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모택동 주석에게 주는 이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시가 약 700억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택동과 인연을 맺고 그러한 배경으로 또 이렇게 대스타가 돼요. 물론 실력이 받쳐주고 이 시대에 딱 맞는 평민이 스타가 되는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천진무구한 그 성품과 그림, 그래서 이 지금 최고의 작가로 지금 등단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죠. 얼마 안 돼요 돌아가신지. 그런다 의외로. 자, 여기 장법을 보면, 이 포치법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오른쪽 특히 이 위로 우뚝 솟아서 약간 휘어지는 거기에 딱 그 가로질러서 그 한 간결하면서도 이 면분화라는 거, 거기에 아주 미세한 세필화, 이 잠자리,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참 보기 드문 새로운 신세계를 여는 그런 문인화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그림 보면은 그 인민기인가요? 공산당 기, 그 색깔 나는 그 색깔, 얼마나 우리 어찌 보면은 좀 천박한 색깔이에요. 그런데 중국을 상징하는 색깔, 볼수록 정이 가는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중국을 대변하는 그런 획기적인 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예술을 평민에게 돌려주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재백석인 거죠. 수준은 딱 놓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뭐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오창석만 못하지. 오창석이 훨씬 낫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 같아요. 이 시대 정신을 시대 양식으로 구현한 게 그 시대의 예술이잖아요. 재백석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자, 왕룡, 제 스승이에요. 오른쪽 볼까요? 여민 위도, 백성과 더불어 친구가 된다. 자, 재백석은 그야말로 민간인들의 세상을 열어준 사람이고요. 왕룡은 이제 민간과 친구가 된 사람이에요. 되게 소박해요.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면서 되게 편안하고 열정은 예술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요. 한시도 아마 이 머릿속에서 이 예술이 떠나지를 않아요. 대화를 할 때도 뇌를 두 개로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화를 하고요. 하나는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청각 작품을 보겠습니다.